네, 어벤져 전략교의 4월 2일 수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2 운명의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면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는데 그날은요 저희가 오후 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겠습니다. 좀 더 빨리 11시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여러분에게 빨리 좀 뭔가 해설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을 일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아침에 출근길에 보니까요 이미 아침부터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길을 전부 다 차단을 했더라고요. 차단을 하고 경찰이 지금 대거 동원돼서 아예 진공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인근 학교, 회사 다 사실은 휴무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하철도 왕국역은 아예 패싱해서 다니지 않는다 그래요. 참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는 판결 하나 하는데 이렇게 모든 게 다 스탑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게 무슨 뭐 여러 가지 밖에서 어떤 시위나 어떤 이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좀 법치가 좀 멀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선고를 할 수 있어야지만이 진짜 선진국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판결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스탑되는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 우리가 좀 여전히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건 이번 이 선고 때는 정말 사고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 때 네 분이나 돌아가셨고 많은 분들이 다치셨는데 이번에만큼은 정말 우리가 사고 없이 이 선고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참 걱정되는 대목은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도 그렇고요. 이 언론들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승복 선언을 좀 해달라. 승복이란 게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승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좀 전에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아직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뭐 승복이라는 게 그 어떤 게임에 참여한 그 참가자들이 있으면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지 선택적으로 누구만 승복 선언을 해야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되나요? 이재명도 여기 이해 당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 측이 저 소추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 측은 방어를 한 거고 최종적인 심판을 헌법재판관 8명이 내리는 건데 그런데 자기는 마치 뭐 관계가 없는 것처럼 저 사람이 하면 된다. 그런데 이재명이 또 유혈 사태 얘기도 했잖아요. 네. 윤석열 복귀 시나리오는 뭐 유혈 사태로 연결될 수 있다.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정의로운 판결이 아니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또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상황입니다. 어쨌건 이게 이제 양측에 보면 마음에 들고 안 들 수가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주주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이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일단 우리가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더라도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민주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이제 헌법재판소 구성은 뭐 윤석열 정부에서만 구성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구성된 인물 2명은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들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함께해서 구성을 한 것이 헌법재판소 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있어서는 여야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수긍하는 게 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승복선언이 필요하냐. 지금 이제 이 거리에서 충돌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런 비극적인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그래도 정치 지도자들이라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구성한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결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승복하겠다라는 선언을 해서 그것이 또 각각의 지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니까 그 정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측에 대해서는 석동현 변호사가 사실 변호사로서 법률 대리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률 대리인의 말은
본인의 말입니다. 근데 이미 석동현 변호사가 승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인터뷰로 해서 동영상으로 이미 다 남아 있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음. 뭐 현직 대통령이 꼭 그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은 이미 취임 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승복선언을 사실상 한 것이고 법률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승복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할 차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못하겠다면 국회 측 법률 대리인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복선언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인 거니까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다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건 이번 사태가 국민들이 많은 분들께서 이제 결국 뭐 다 좋은 결과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쪽에는 좋으면 한쪽에는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좀 수용을 하고 해야지만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국회에서요 야당이 단독으로 또 최상목 부총리,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또 보고를 했습니다. 일단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엄포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좀 민주당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평정심을 상실하고 이렇게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아까는 뭐 윤 대통령이 내일 모레 뭐 파면이 되더라도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그것과 관계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미쳤어요. 그게 미쳤어요.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네. 옛날 뭐 박정희 대통령이 미친 개한테는 뭐가 꼭 필요하다 그랬는데요. 네. 참. 참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겁박을 하는 것인데 정말 이 민주당의 지금 이 정신 나간 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이건 결국 국민의 손으로 투표를 통해서 정말 아주 쓴맛을 보도록 해야 되는 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그러면 반드시 승리를 해서 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따끔한 일침을 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법안 하나를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선거 때 보면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 투표권을 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뭐 우리가 하면 또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교포들한테도 표를 주겠거니 해서 이제 한 것인데 이게 지금요. 영주권자가 약 14만 명인데 이 중에서 81%가 11만 3,500여 명이 이게 중국 국적자예요. 자, 그러다 보니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이 문제를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 상호주의가 아닌데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전혀 우리 교포들에 대해서 투표권을 주지 않는데 왜 우리만 주느냐.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몇 명이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 한 6천 명, 7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 11만 명 정도가 되고 이 중국인만. 근데 또 이들이 특정 지역에 몰려 살기 때문에 꽤 영향력이 큽니다. 이번에 구로구청장 선거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빨리 개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일부 지금 뭐 극우 채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두고 한동훈 대표가 무슨 뭐 친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 아니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지적하고 법 개정을 요구한 게 바로 한동훈 대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당대회 때도 굉장히 이게 쟁점화가 됐던 것인데 당시 이 법안을 발의한 그 사람들 그 법안 발의자 명단에 보면은요 권영세 현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이 발의자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마치 뭐 친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이 법안의 발의자에는요. 오히려 우리 당에 어찌 보면은 현재 중심이 되는 정치인들이 들어가 있었다. 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와 같은 중국인들의 경우에 그 투표권을 준다 해도 그렇게 명수가 많은 게 아니었고 우리나라가 좀 이제 OECD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다른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 같은 그러한 기준을 우리가 가져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조금 이상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이 이렇게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한 10년이 넘어가는 사이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의 숫자가 진짜 1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돼버려서 특정 지역의 지방선거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숫자가 돼버렸고, 네. 두 번째로 10년 전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10년 전의 중국은 그래도 후진타오 때나 이런 때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서방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10년마다 그래도 정권 교체를 내부적인 논리에 따라서 하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시진핑의 중국은 10년 동안의 그 10년 주기로 정권 교체를 하는 그걸 완전히 깨뜨려 먹고 사실상 종신 독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2012년에 시진핑이 주석이 됐는데 그 후 10년, 2022년에 사실 교체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중국의 정파를 완전히 시진핑 중심의 일파로만 다 통일을 시키고 네. 뭐 공청단이니 뭐니 하는 데들 다 무너뜨리고 지금 시자진이라 그래서 시진핑을 따르는 사람들로 일당 독재, 1인 독재 완전히 우상화 정책을 하는 그러한 나라로 변해버렸는데 심지어 그와 같은 패권주의와 전체주의적인 그러한 질서를 이웃 국가들에게 지금 투사하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정치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정치에 이렇게 관여하는 이러한 것들은 10년 전이랑은 지금 너무나 달라진 지점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표권 제한이라는 것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대표가 했어요. 그래서 최근 시사주간지 중에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나온 그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 너무 힘들었다. 출입국 관리와 단속에서 너무 원칙론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너무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있었던 그 시절을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는 걸 이 외국인이 거기 집회에서 인터뷰한 게 좌파 매체에 기사로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정말 한동훈 대표가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출입국 정책에 있어서 정말 철저히 했던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초지일관 그 일관성을 갖고 있고 이번에 고동진 의원이 그 연속선상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한테 좀 공지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박영호님께서 올려주신 건데요. 이번에 산불 피해가 꽤 많이 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영덕군 영덕읍에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 옷가지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지금 많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성가족센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시는 옷들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이 어르신들한테 이제 이거를 좀 나눠 드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 뭐 주소 보시면 영덕군 영덕읍 강변리 영덕문화체육센터 여성회관 2층 이렇게 하셔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쓰시던 뭐 좀 깨끗한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보내주시면 어르신들께서 좀 이 힘들 때 좀 옷도 입으시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요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일단 지금 보내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꼭 여기 저희가 이 상단에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요거 한번 나중에 저희 사이트 보시고 이런데 한번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저도 봄맞이 대청소를 최근에 했는데 이런 옷가지 같은 게 안 입는 것들이 많이 나오던데 저도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어르신들께서 이제 지금 뭐 전혀 뭐 아무것도 못 건지고 나온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날씨가 그래서 쌀쌀합니다. 그래서 많은 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도대체 근데 어제 저희가 방송할 때 말고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 보도 하나가 있습니다. 어제 사실은 평결을 다 했다는 거예요. 보통 평의와 평결이 있으면 저희가 어제 방송 때는 아마 평결은 4일날 오전에 평결을 해서 재판관들이 무슨 뜻이다 이거를 이야기할 거라고 했는데 사실 어제 다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과 내일은 그걸 좀 다듬는 작업만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뭐 저한테도 많은 분들께서 뭐 도대체 몇 대 몇이냐 얼마냐 근데 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 그런데 지금 뭐 오만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뭐 6대 2다, 8대 0이다, 5대 3이다, 4대 4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돌아다니는데 나름대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좀 뭔가 어떤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야기를 먼저 오늘 좀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기회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나요? 전부 다 이렇게 법원으로 가져가고 자꾸 이렇게 가는 거 이번에 정말 좀 끊어야 된다. 요 말씀과 함께 만약 이번에 대선이 열린다 그러면 6월 3일 날이 유력합니다. 4월 4일 날 선고를 하기 때문에.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 위중교사 2심 재판부가요. 6월 3일 날 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묘하죠. 참 요 이야기도 한번 여러분들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